뿐만 아니라 그의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해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또는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막는 행위, 그리고 주거, 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분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또는 전화, 카카오톡, 메일, 택배 등을 이용해서 물건, 글말, 영상을 도달,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내는 행위, 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내거나 물건을 그 집 부근에 놓는 행위, 또는 피해자 집 부근에 있는 물건을 해송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감을 주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네. 스토킹 범죄는 이와 같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에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범죄가 되는 거고. 네. 네. 그리고 스토킹으로 이제 희생된 피해자가 적지 않은데 뒤늦게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이 됐어요. 근데 이제 1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네. 시행 전과 이후 어떻게 좀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 스토킹 처벌법은 2021년 4월 20일에 제정이 되었고요. 네. 같은 해 10월 2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스토킹 관련 신고는 가능했으나 그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네. 지속적 괴롭힘에는 경범죄 처벌로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정도에 불과했어요. 네. 이 경범죄라 하면은 쓰레기 무단 투기, 노선 방뇨와 같은 이런 가벼운 범죄와 이전에는 스토킹 행위가 같은 선상에서 처벌되었던 거죠.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이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는 최대 5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5천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이고요. 사실 이 외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경찰에서는 긴급한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100m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고요. 네. 또 스마트폰 등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요. 네. 근데 이렇게 스토킹 처벌법을 시행한 이후에도 제주 지역에서만 보니까 피해 신고가 300건이 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인구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떤 분석이 가능할까요? 사실 작년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몇 달 전에 7월에 제주에서 중학생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 사건 또한 스토킹과 관련된 사건이었고요. 피해자 가족이 신변 보호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이 제주경찰에서는 이를 계기로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사건이 경미하거나 증거가 없더라도 또 일시적 스토킹에 불과하더라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가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긴급 응주 조치 등을 통해 지금 좀 적극적인 대응